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이 능력만 있다면 적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글방 캡틴별입니다. 1990년에 개봉한 영화 귀여운 여인들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알면 대충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줄리아 로버츠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매춘부로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와 백만장자 리처드 기어가 사랑에 빠지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인데요. 어린 나이에 와, 백마탄 왕자님이랑 백만장자 부자란 저런 모습이구나 했던 리처드 기어도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만장자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 으리으리한 집에 멋진 차,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사는 사람? 상속을 받거나 엄청난 스타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 대부분 부자 하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계신다면 어쩌면 부자인 척하는 가짜 부자의 모습을 쫓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저술가 토머스 스탠리의 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토머스 스탠리는 40여 년간 수천 명의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진짜 부자인 사람과 부자인 척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고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수많은 사례와 통계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처절하게 뜯어고쳐준 소중한 책이기도 하죠. 부자인 척 말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이 능력만 있다면 적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소득이 곧 재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득은 오늘 집으로 가져오는 돈이지만 재산은 얼마를 축적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순재산액은 대차대조표상 나타나는 액수, 즉 채무를 제외한 자산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은 당신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는 액수죠. 흔히 월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인 수입은 분명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는 아닙니다. 종종 언론에서 부를 다룰 때 순재산액 대신 소득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봉급이 많으면 부자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죠.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능력만 정말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현재 예상 순재산을 알아보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상 순재산은 내 나이 곱하기 연봉 곱하기 0.1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나이가 35살이고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현재 1억 4천만 원이 순재산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순재산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통계내어 보니 소득은 재산의 8.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순재산은 아까 계산한 예상 순재산의 2배 이상이고, 집의 시가는 순재산의 20% 이하입니다. 내가 시가 4억짜리 집에 산다면 순재산은 2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리죠. 부채는 순재산의 5% 미만이며 연간 소득세는 순재산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대차대조표상 부자와 소득 대비 재산이 적은 소득 명세서상 부자. 실로 이들은 부자는 아니죠.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부족하고 진정한 대차대조표상 부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절약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도 검소한 생활의 대명사로 너무 유명하죠. 만일 자신에겐 근검 절약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부유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입보다 검소하게 살고 가치를 따져 물건을 사기 때문입니다. 재산 축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출과 소비를 할 때마다 내 경제적 독립기념일, 즉 소득을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고 한결같은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행 같은 건 무시하고 사람들의 견해와 영향력에 무관심하고 수입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데 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로 그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꾸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죠.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자기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재 부유한 사람들의 기본 표식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백만장자들이 재차 강조하는 것은 비싼 주택과 차를 사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왜 요즘은 주택 대출이 워낙 잘 되니까 내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비싼 집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듯 하잖아요. 그런데 내 순 재산보다 훨씬 비싼 동네에 있는 비싼 집에 산다면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의 그 동네 분위기에 맞는 차도 타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그렇게 소비를 계속 부추기는 생활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 소비는 늘고 저축관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책은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부자인 척 그만하라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요즘 너무 길잖아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 경험 마케팅이 우리의 구매 습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꾸미는 데 쓰는 시간은 남는 게 전혀 없는 시간 낭비이자 덧없는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는지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유형의 소비에 사회적 무관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 입는 옷, 사용하는 기기, 최신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무관심은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무관심은 특히 과시적 소비 경쟁에 휘말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저도 요즘 SNS 하는 시간을 엄청 줄이고 그 시간에 금융, 경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죠? 진짜 성공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품과 고가 주택을 사들여 경제적 풍요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죠. 반대로 소득 명세서상 부자들은 정체 모를 군중에게 자신이 고소득자임을 알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 때문에 과소비의 쳇바퀴 속에서 살게 됩니다. 소비 형태를 통해 남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입증해 보이려는 심리도 작용하고요. 차가 됐든 집이나 경험이 됐든 소비를 통해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재산 축적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가진 게 많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말해줄 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과소비하는 부모들이 키운 자녀들은 똑같이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가 소득만 높지 큰 재산도 없으면서 과소비를 하며 부유하다는 신호를 아이들에게 계속 보내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화려한 갑부의 범주에 들어가는데도 어떤 부모들은 지출을 굉장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는 두 가지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녀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절약이 부의 형성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백만장자가 부자라는 그 목적지보다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재산의 전부나 대부분을 상속받은 백만장자는 스스로 재산을 축적하는 데서 오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너무 흡족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에서 자라면 학력과 배경,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축해 놓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보는 눈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투자 공부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백만장자 절반 이상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상승은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을 모으려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 시간을 잘 분배해서 들어온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지식을 쌓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부자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서 행복을 얻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삶을 통제하고 소비에 통제당하지 않는 데서 끊임없이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웃집 백만장자, 대차대조표상 부자들의 필수 능력인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득과 순재산을 혼돈하지 말고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습관으로 만들어 이웃집 백만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